미국 남부 조지아주. 거대한 배터리 공장의 밤은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 300명이 넘는 한국인과 이주 근로자들이 3교대로 지켜온 그 불빛이 2025년 봄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민 단속의 칼날이 공장을 덮쳤고 라인은 멈췄다. 그 한복판에 한 사람이 있었다. 베트남 국적의 글로벌 배터리 라인 고속 셋업 스페셜리스트 린. 그는 세계 각지의 프로젝트 현장을 떠돌며 불가능한 라인을 살려온 프리랜서였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한국을 신뢰했다. 한국 기업의 현장력과 품질 기준이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이제 그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 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출신이고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의 배터리 공장을 돌아다니며 라인 셋업과 생산성 개선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파이어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분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수처럼 문제가 터진 라인에 급히 투입되어 72시간 안에 솔루션을 내놓는 게 제 일이니까요. 2025년 3월 중순, 저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 대형 배터리 합작 공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미국 파트너가 함께 세운 연간 생산 능력 30기가와트시 규모의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호흡이 딱 맞아떨어졌고 공정 병목도 예상보다 빨리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민 단속팀이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300명이 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영장을 받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라인이 정지됐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현장 책임자 김상무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분은 침착했습니다. 린, 우리는 공장을 멈춰도 품질 기준은 못 낮춥니다. 이건 협상 불가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한국 기업과 15년간 일하며 배운 단 하나의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 더 원칙을 지킨다는 것. 그들은 타협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품질로 살아남는다는 것. 저는 한국식 땀과 품질을 믿었고 그 신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단속 이후 사흘간 공장은 유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협력사였습니다. 공장 주변의 부품 공급업체, 물류 협력사들이 연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상무님과 함께 라인을 돌았습니다. 그분은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 이건 단순한 노동력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라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 무렵 조지아주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결은 두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서울의 회의실과 이곳 공장 바닥에서. 저는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72시간 내 라인 부분 재가동 가능. 마이크로셀 재배치 멀티스킬링 통합 제안. 저는 공정을 쪼개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병목을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질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절대 품질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틀 후 서울 본사에서 긴급 화상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조지아 시간으로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제 제안을 10분 안에 설명했습니다. 현재 다운타임은 일평균 18시간입니다. 이대로면 월간 손실액은 2,300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라인을 12개 마이크로셀로 쪼갭니다. 72시간 내 다운타임을 40% 축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은 위기 전 대비 85%까지 회복 가능합니다.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울 본사 생산 담당 전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린, 자네 제안은 공격적이야. 하지만 우리 스타일이기도 하지. 우리는 위기를 퍼포먼스로 바꿉니다. 승인합니다. 예산은 무제한 지원합니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48시간 내 현장 도착시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 그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를 신뢰하는 리더십. 다른 나라 기업이었다면 일주일은 회의하고 리스크 검토하고 법무 검토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고 현장을 믿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48시간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긴급 화물기가 애틀랜타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셋업 전문 엔지니어 5명, 로보담 3세트, 그리고 제가 요청한 모든 부품과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브리핑은 차 안에서 하죠. 시간이 없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역할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은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 세 단계로 생각합니다. 문제 정해, 원인 분석, 조치. 그리고 그 속도가 무섭도록 빠릅니다. 단속으로 비워진 포지션은 멀티스킬링으로 보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작업자들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언어 장벽. 그들은 손짓과 도면, 그리고 실물로 가르쳤습니다. 72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컨트롤룸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60%, 70%, 78%. 불량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2%에서 0.9%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 팀이 더 빨라진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15년간 목격한 현장의 진실이었습니다. 라인이 부분 재가동된 지 일주일 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경영진은 주지사 일행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CEO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간 조지아 공장의 생산성 회복률입니다. 78%에서 92%로 상승했습니다. 불량률은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건 위기 전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화면에는 제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술 보고서가 핵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노드이며 지역 경제의 앵커이고 기술 신뢰의 상징입니다. 주지사 측 경제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였습니까? 한국 생산 담당 전무가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린이라는 글로벌 파트너가 있었고 15년간 쌓은 현장 노하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품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 후 주지사 측은 톤을 바꿨습니다. 한국 측은 답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만들어진다. 한국식 실력 외교.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약속이 아니라 성과로 설득했습니다. 서울 회의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이민정책 집행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산성이 92%를 돌파하더니 2주 만에 97%까지 올라왔습니다. 불량률은 0.8%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대 최저 수치였습니다. 미국 지역 협력사 대표들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팀이 오니 공장이 살아났다는 말이 지역 언론에 실렸습니다. 김 상무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을 했을 뿐입니다. 품질을 지키고 팀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한국식입니다. 라인이 안정화되자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증설 중단됐던 2라인의 재개였습니다. 3주 만에 2라인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이 위기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상무님과 저는 공장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린, 자네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팀 덕분입니다.
저는 그냥 퍼즐을 맞췄을 뿐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자네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야.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과 15년 일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식 품질과 한국식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자산입니다. 2달 후 서울 본사와 조지아 공장에서 동시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위기관리 공로패가 제정됐고 한국 현장팀과 제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15년간 일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계약으로만 묶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묶입니다. 계약서에는 72시간 내 복구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는 48시간 내 모든 지원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제한 예산 조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CEO는 필요한 만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제가 15년간 경험한 한국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공장이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한국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파트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끝까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한국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상무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린, 자네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하자. 울산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있어. 자네가 필요해. 저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상무님.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본사의 정식 초청을 받아 울산 공장 증설 프로젝트의 총괄 컨설턴트로 계약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항의 거대한 크레인들, 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배터리 클러스터의 불빛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됐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신뢰하고 파트너도 한국을 신뢰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려왔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김 상무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린, 환영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로 가져갈 거야. 자네와 함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배경도 달랐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 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 다음 날 아침,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타이틀이 떴습니다. 울산 이라인 증설 프로젝트, 글로벌 스탠더드, 코리언 퀄러티.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심장은 더 강해집니다.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세계를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저 리는 그 여정의 증인이자 동반자로 남을 것입니다. Made with K-퀄러티, Powered by K-Trust.